데이터북은 편성, 능력, 의지, 전개, 환경 총 5개 영역이고 나열한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첫 번째 편성은 데이터북 맨 위에 있는 편성 강도, 전개 속도, 거리 적성, 혼존도, 함수율 등의 5개 정보입니다. 이들 중 편성은 경주별 입상 맞추리 시 적중 확률을 좌우하는 나침반 역할로 제일 먼저 검토할 가장 중요한 정보이며 이러한 5가지의 각 항목별 조건에 따라서 정보 지식에 있는 유불리 판단 기준표를 활용해서 편성에 유리한 마필들을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성은 5개 영역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최우선할 중요한 내용인데 이는 능력마 간의 유불리, 승부 의지까지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편성의 의미와 저희 공부방의 편성의 의미, 이 2가지로 크게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편성이란 과연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편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마사오에 있는 얘기입니다. 마사오에서 등장하는 편성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7월 5일 날 토요일 날 일경주 편성은 10마리다. 이 얘기예요. 이게 편성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 텔레비전, TV 편성표 이런 편성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7시에는 뉴스를 한다. 무슨 7시 반에는 가족 오락관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추적 60분은 밤 9시에 한다. 이게 편성이에요. 마사오에도 결국 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맥경주는 몇 마리 편성이다. 맥경주는 몇 마리 편성이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편성의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TV 편성표도. 그 다음에 입상 가능한 말을 선택 압축하고 조합 배팅을 하기 이전에 일반과 틀린 것은 바로 요 유불리 판단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이런 게 존재합니다. 같은 능력말에도 누가 1등, 2등, 3등을 할 것이냐. 우리는 배터로서 마킹을 할 때 결국은 누구를 1등할 마필로 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압축한 마필 쪽에서 누구를 우선할 것이냐. 이것은 이미 분석되어 있는 능력마와 다양한 여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하되 조금 더 이 편성에서 유리한 마필이 입상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만으로는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귀를 해보니까 결국은 어떠한 특징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한 마필의 입상이 우선하더라 하는 공통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불리라는 게 존재하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불리 판단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계략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가 유불리를 따지는 기본적인 5가지 구성 조건, 기준을 정한 겁니다. 함수율은 누구나 알 수 있죠? 전개 속도도 어지간하면 계략 비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 강도, 혼존도, 거리 성향 이것은 이제 혼존도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어떻게 혼존도를 구분할 것이냐에 대한 알고리즘은 독특하지만 이 용어, 경마 용어 자체를 보면 함수율이나 혼존도나 전개 속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거리 성향, 편성 강도는 일반에서 볼 수 없는 대중적이지 않은 제 자체로 개발한 정보가 있어요. 오늘 경마학개론은 경마의 정석 제1장, 편성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린 글에서 그 편성의 개념이 뭐냐면 이제 경마의 정석 중에서도 제일 으뜸할 편성, 엄지손가락에 놓은 이유는 2번째가 능력이죠. 제2장이. 능력이 되더라도 분리할 때는 남들한테 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능력에 좀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우선할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쉽게 말해서 예상치 책자를 이용하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능력마가 누군지, 승부지, 뭐 전개, 환경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편성의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전반적인 일주일 3일간에 대한 스케치, 나침판, 덕후감과 같은 맥락이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분석을 하더라도 어떤 맥락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 경주 전체의 그 특징과 경주 전체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나침판을 표시한 거고, 기본적으로 편성은 기본적인 제 5가지 구성과 3요소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인 이 5가지의 구성으로 놓고 보면은 총 3,125개 편성이 나오고, 여기 3요소까지 더하게 되면은 편성의 종류는 총 39만 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3가지는 부가 기준입니다. 부가 기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요 함수율, 그다음에 혼존도, 전개속도. 요 일반적인 이제 경마 용어로 쓰이는데 함수율 같은 경우는 총 5개 영역입니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마사에 가시면은 이제 함수율이 뭐냐? 이제 주로가 모래주로죠. 그래서 모래 수분이 그죠? 모래 주로에 수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그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는 요 불량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율 자체가 20% 이상 뭐 돼 있죠. 10에서 15%, 5에서 뭐 9%, 그죠? 5%뭐 이하. 제일 무거울 때 항상 얘기하면은 함수율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자, 함수율 말씀드렸죠? 경주로 주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모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수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 이건데, 요건 사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저는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경주마 입장에서 뛰었을 때, 달려나갈 때 바로 이 함수율에 따라서 느끼는 피로도가 달라요. 피로도가. 결국은 피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피로도를 느끼는 것은 결국은 마찰 개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찰 개수.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여름철 지금 한참 더울 때 해수욕장 가시면은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두꺼비 집을 모래사장에 지을 때 물기가 없으면은 점성이 없어서 두꺼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래는 작은 알맹이로 물의 배수가 잘 됩니다. 결국은 비가 오는 걸 감안해서 비 오는 날도 경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수 문제 때문에 바로 이런 모래주로가 돼 있고 또 경사가 돼 있어요. 경주로 구조가 경사가 돼 있는 것은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래주로의 특성에 따라서 모래는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이런 간격이 만약에 비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위에서 압력을 주게 되면은 이 빈 공간으로 모래가 들면서 푹 빠지죠. 그리고 이게 마찰 개수가 적어서 미끄러져요. 쉽게 말해서 말이 이렇게 말발굽이 모래색이 바뀌게 됐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운동장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뛰는 장소에 나무로 된 발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게 발판. 이게 왜 있느냐? 사람이 서서 뛰는데 이 발판을 딛고 뛰게 되면은 뭔가 발에 딱 걸리는 게 있어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뛰게 됐을 때 어떤 거리를 가지고 따지죠. 이런 흔히 보는 게 육상 선수들이 단거리 스프린트 달리기 할 때 어떤 그 쇠로 되어 있는 발판을 요렇게 그 트랙에 설치해 가지고 선수들이 그 발판을 딱 짚고
출발하는 자세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발판이라는 게 바로 이런 디딤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밀리지 마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경주마가 이제 그 함술에 따라서 굉장히 건조, 그 다음에, 불량. 건조에서 이제 불량 쪽으로 가게 되면 비가 오면 이제 불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쉽게 말해서 많이 찬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보셨죠? 우리가 이제 그 큰 빌딩에 가면 대리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매끌매끌해요. 미끄러지는 사고도 나오죠. 요즘은 이제 건축 쪽에서도 이런 마찰 개수를 수치적으로 제한을 둬요. 지나치게 미끄러운 곳은 이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경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말이 뛰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빈 간격이 많아요. 그 말이 이렇게 딱 그 말발굽으로 밟게 됐을 때 여기 한 8cm 정도 되죠. 두께가. 근데 모래가 깔려 있으면 이게 뭐냐면 자 디딤돌로 딛고 뒷발로 치고 나갈 때 멀리 뛰게 할 때 디딤돌이 만약에 미끄럽다면 밀려요. 이렇게. 이만큼 밀립니다. 마찰 기수 약하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밀림이 발생을 해요. 그럼 다시 뛸 때 땡기잖아요. 요 정도의 추가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땡겨서 나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추진력을 내는데도 약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은 괜찮지만 경주 거리가 제일 짧은 게 1km입니다. 1000m잖아요. 2300까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평상시보다 이 경주마가 피로도가 높아지는 피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물이 차 있어서 잘 밀리지가 않는 쉽게 말해서 이런 발판이 있는 것처럼 탁탁 발에 걸려서 치고 나가면은 땡기는 요 간격이 줄어들면서 피로도가 떨어져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기가 하나도 없을 때 이 건조 쪽에 가까울수록 피로도는 올라간다. 그죠? 뛰는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가 가볍다, 무겁다는 것은 뭡니까? 무거운 것은 경주마 입장에서 봤을 때 주로가 무겁다는 것은 피로도가 높은 거예요. 건조 쪽에 가까운 거죠. 주로가 가볍다 하는 것은 뛰는데 한결 가벼운 기분으로 뛴다. 힘이 덜 든다. 피로도가 낮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5% 이하죠. 근데 함수력의 물기가 적은 거예요. 적다. 하지만 무겁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이게 함수율 자체가 높다. 뭐 18% 포하다, 불량이다 그러면 수치는 높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주로가 가볍다. 뛰는데 부담 없다. 느낌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함수율이 높을수록 반대로 가볍다, 부담 없다. 낮을수록 무겁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누구나 아는 함수율이에요. 누구나 아는 게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비가 올 때는 기록이 좋아진다 하는 게 뭐냐면 덜 밀리고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발판을 연상해 보면은 딱딱 발에 걸리니까 기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의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모든 마필이 똑같이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피로도도 모든 마필이 동일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함수율은 함수율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전개 속도하고 맞물려서 생각해요. 전개 속도 맞물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로도라는 게 뭐냐면 이 거리 성향과 맞물려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 성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에 대한 비중의 판단이 더 커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7년 전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편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리 성향을 순발력과 지구력으로 설명했더니
요즘 뭐 순발력 좋은 마필들, 순발력 얘기들 참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것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순발력 좋으면 무조건 선행력이 좋고 그렇게만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또 인식을 할까봐 요즘 제가 순발력 얘기 잘 안 합니다. 하지만 더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지구력이 지구력, 스태미너. 이건 혈통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 선천적인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타고나는 겁니다. 체격 조건도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점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혈통 정보 중에서 평생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 거리 성향이에요. 이것은 자, 지구력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피로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함수율은 똑같은 함수율에서 경주마들이 경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력이 좋은 마필이 빨리 지치겠습니까? 지구력이 약한 마필이 빨리 지치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를 오래 달리기 해보면 지구력이 약한 애들은 일찍 지쳐갖고 퍼져버리죠. 유난히 마라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심폐율이 좋다 그러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체격적인 어떤 신체적 구조, 그다음에 혈통적인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거리 성향이에요. 제가 개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고 5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아시겠죠? 극단거리일수록 지구력이 약하고 장거리형 쪽일수록 지구력이 좋다. 능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함수율이 따라서 피로도를 느끼는 정도가 지구력 좋은 마필은 아무래도 지구력이 약한 마필보다는 유리하겠죠. 유리함이 존재해. 유리함이. 유불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함수율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거리 생각을 딱 붙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구력 좋은 마필이 무조건 입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 마필이 굉장히 지구력만 좋은 게 아니라 적정거리가 상당히 좋고 어느 정도 마급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또 편성강도하고 또 물려요. 편성강도 학급에서는 능력 표시가 없을 때는 능력차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무조건 입상하는 게 아니라 유불리의 비중은 결국은 편성강도가 최소한 중급 이상이 됐을 때 요 유불리 판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요게 사실 전부 맞물려 있어요. 요게 한 가지만으로 볼 수 없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자, 함수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게 그 얘기예요. 딱 가운데 있는 5줄일 경우에는 딱 중간으로서 영향력이 제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의 그 통계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성비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고배당의 경우는 함수에 따라서 가만 비중을 보면 건조량과 굉장히 높고 다습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포화불량일 때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제일 그 1000배 이상 고배당이 많이 나오는 경주는 바로 무거운 주로다. 함수율이 무거운 건조, 함수율이 적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필들이 뛰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마필마다 격차가 커요. 뭐에 따라서? 바로 이 거리 성향에 따라서 극장거리 쪽으로 갈수록 지구력이 좋은, 100%는 아닙니다.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그래서 지구력이 좋은 마필일수록 건조양 올 때는 비슷한 역량과 유리한 거예요. 이게 유불리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함수에 대한 개념 아시겠죠? 가볍고 무겁고. 그게 왜 이러한 거리성과 맞물려 생각해야 되느냐. 또 하나, 여기에 더해서 전개 속도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함수를 따질 때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자, 설명드린 내용을 보는 게 나으니까. 자, 지금 굉장히 건조한 주로예요. 그런데 거북이 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초반에 막 경합하는 게 별로 없어. 차 느려 터졌어. 이럴 때는 대부분 모여서 가요. 빠른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초반 중반까지 무리를 안 해도 돼요. 무리를. 처음부터서 이제 초반 중반부터서
저 선두권과 마진차가 너무 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마지막에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전부 느려 터졌으니까 초반에 힘 소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토끼급이다. 토끼급이다. 빠른 편성이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초반부터 힘 소진이 많아요. 너무 그 마신차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선입권 정도 큰 마신차 없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필이. 너무 그 간격이 벌어지면 마지막에 어려우니까 역전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거운 주로가 하필 힘이 드는데 굉장히 전기가 빨리 흘러가 버리면 어느 정도는 편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필들 간에 지구력이 굉장히 약한 마필이 또 존재를 하고 특히나 이 인기말이면 부중이 뭡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주로도 건조주라서 굉장히 무겁고 힘든데 전기까지 빠르니까 더 빨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속도가 토끼 빠름일수록 거리 성향적으로는 지구력준 마필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더 유리해져. 큰 격차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그 기본적인 그 유불리 판단의 그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함수를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그 주로 빠르기라는 그 마사에 제공하는 정보가 있죠. 처음에 5개 다 출발했다가 지금 9개인가요? 이게 뭐냐면 저는 주로 빠르기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주로 함수를만 갖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빠르기는 경주가 끝난 다음에 경주 기록을 짜맞추기 해서 상대적 과거의 것을 비교해서 주로 빠르기가 몇이었다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복귀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배터로서 경주 전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주로 빠르기는 경주 전에 제공이 안 됩니다. 물론 과거의 출전마들의 그 기록에는 존재하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함수율은 당일날 함수율입니다. 함수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분석출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 함수 주로 빠르기에는 함수 기준 넣은 것은 주로 빠르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거고 이것을 이렇게 나눠보고 나서 각각에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전개 속도, 거리 성향 이 두 가지의 상황은 함수율과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율에 따른 유불리가 전개 속도하고 맞물려서 존재하게 돼요. 물론 전개 속도는 함수율과 상관없이 어느 포지션에 있더라도 전기가 빠르게 되면 초반부터 빠르게 흘러가요. 부담은 당연히 건조 양호가 제일 부담스럽고 다스포와 불량으로 갈수록 큰 부담은 조금은 덜하지만 그래도 전기가 빨리 진행된다는 점에서 좀 일찍 지치는 마필들은 바로 이런 거리 성향적인 것. 물론 여기에 아주 보편적인 부담 중량이란 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또 부담 중량까지 더해보면 원래 판단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분리 판단만 하면 되고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인기 팔리는 마필인데 하필 주로가 굉장히 건조한 지난주 부산처럼 함수율 2% 말이 2%지 거의 수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주로인데 전기 속도가 토끼급이야. 이중고죠. 근데 그 마필이 극단거리 마필이야. 하필 인기 1위마가. 이럴 때는 의심을 해야 돼요. 불안한 거죠 일단.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부중도 제일 높아. 네 가지 안 좋은 불리한 상황의 인기마. 이렇게 가중이 된 게 확실한 인기마가 있다는 지워버리고 간다든가. 알고 봤더니 이제 더 얘기하자면 편성 강도가 뭐 중상급이나 중급이야. 근데 마필들 간에 전체 출전마들 10마리면 10마리 모두 능력 차가 크질 않아. 그런데 최고 인기마가 요래. 물론 마급도 없고 C사이클도 없는 경우가 있지만 유불리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 마필이 하필 이런 최고 불리한 점을 다 갖고 있어. 그 마필이 과연 우승할 수 있느냐.
편성 강도 얘기를 안 하면 이런데 하급이나 정말 똥말들하고 경합했을 때는 우승하죠. 우승할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편성 강도가 왜 또 중요하냐면 능력차가 굉장히 빡빙이다. 능력차가 안 커. 그럴 때는 이런 마필들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가중이 되는 편성을 내가 찾았다. 그런 인기만은 지워버려도 그가 입상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 유불리는 뭐냐면 어떠한 유리함과 불리함이 특정 마필에 가중됐을 때, 특히나 이제 그 살짝 비능력 인기마, 그죠? 또 상위 능력마들 간에 이러한 조건을 따져봤을 때 다른 마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안 좋을 때, 격차가 클 때 진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배당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 건조 양호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천배상 고배당이. 바로 그러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훨씬 힘들고 일찍 지치고 급격히 무너져 버려서 아예 입상을 못하는 그러한 이변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여기에 만약에 토끼 빠른까지 겹쳐졌다. 근데 편성 강도가 굉장히 빡빙이 중상급이다. 요럴 때 제일 많이 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능력차가 굉장히 큰 차이가 없는데 환경적인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 힘들어. 다른 때보다. 전개 속도도 빨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거리 성향도 극단거리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이렇게 다 묶여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율의 기본적 개념을 방금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부경주를 잡는 법. 내가 좀 그 배팅을 강하게 해서 큰 한 수를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5포화 분량일 때는 이러한 큰 마필이 일찍 무너지거나 또 뚜렷이 어떤 데이터대로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가 예외 상황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게 클 때, 이럴 때 뚜렷이 구분돼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일 때 승부경주, 강하게 승부를 해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바로 이 건조 때 가장 확률이 높아요. 배당도 상당히 좋습니다. 인기마가 이런 조건에 악조건에 있다면 지워버려도 될 만큼, 지워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될 만큼 능력 평가를 떠나서 이 편성에 따른 유불리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정보 주식에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런 통계 기반이 지난 10여 년, 10년 이상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편성 조건을 가장 먼저 체크하시고 하시라는 이유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보세요. 직전 1330개 경주입니다. 건조 양호주로가 많아요. 부산은 더 많죠? 부산 무려 82%입니다. 건조 양호가. 서울은 지금 보니까 64%. 건조 양호가. 절반이 넘죠? 다행히 건조 양호 주로, 무거운 주로가 우리나라의 그 기후상 굉장히 많아요. 부산이 특히 더 많죠. 부산이 1000배 이상 고배당이 서울보다 항상 1, 2%가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데 환경적인 조건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괜히 내 마음대로 이론이라 그래서 그렇게 계략 추정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그 데이터들 기반하에 전부 다 그런 이론이 완성이 돼 있어요. 무작정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연관이 있어요. 왜 부산을 일반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경마 팬들이 부산이 어렵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적인 조건이 그냥 이렇구나 하는 것은 다들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경주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구체적인 팩트로서 입증하고 증명이 돼야 돼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연관시켜보고 저런 거리 성향이라는 것도 개발해서 만들어 보고 저런 편성의 유불리를 딱 따져봤더니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부산이 어려웠느냐? 바로 이런 이변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유를 일반 경마팬들은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과 이러한 편성의 조건을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 이용할 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활용하면 바로 적중할 수 있는 기회, 아무리 만배상 초배당이든 천배상 고배당이든 기회를 오히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배당, 중배당뿐만 아니라 고배당, 초배당까지도 적중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해보고 유불리를 따져봤더니 100%는 아닌데 예전에는 절대 적중하기 어려웠던 한수 또 틀렸더라도 왜 저마필이 입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의문점이 일부는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걸 알고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편성 조건을 만드는 것은 바로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편성 강도는 무엇인가? 흔히들 요즘 여느 예상지들이 편성 강도 그러면서 흉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아시기 바래요. 편성 강도는 뭐냐면 편성 강도하고 혼전도는 서로 비슷한 맥락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편성 강도하고 이제 혼전도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혼전도가 어떤 비슷한 맥락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경주마가 있고 경주 짜임새가 있어요. 경주 자체 짜임새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성 강도라는 것은 경주마의 능력을 잘 파악을 해서 능력차가 얼마나 마필 간에 큰 격차가 있느냐 경주마만 따질 거예요. 혼전도는 뭐냐면 경주마를 포함한 경주 전체 요것을 자체가 아니라 사실 정확히 따지면 경주 전체 항상 이 두 가지를 대비해야 돼요. 경주마만 잘 파악을 해서 따지는 정보가 편성 강도고 그 다음에 경주마를 포함한 경주 전체 짜임새를 봤을 때 혼전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 경주 번호 옆에 이변의 가능성 있죠. 이변의 가능성 그 다음에 고비당 터질 확률 이런 것도 있죠. 고비당 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비당 확률 있죠. 고비당 확률 그 다음에 이변 가능성 같은 맥락이에요. 경주 번호 옆에 있는 이변의 가능성은 경주 전체의 짜임새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고배당의 터질 확률은 이 경주마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배상 고배당의 확률이 높은 경주는 바로 이변의 가능성과 함께 고배당률이 높은 이런 경주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함수율이 건조일 때 굉장히 높아요. 쉽게 말해서 경주 전체를 판단하는 것. 경주 짜임새도 구분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각종 기록부터 시작해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갖는 다양한
강점과 특징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부분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경주 레벨 수준을 따지고 경주 전체의 짜임새 여기는 반드시 경주마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마만 바라봤을 때 따져야 될 것들은 바로 편성강도, 고배당 터질 확률이고 바로 경주마를 포함한 경주 전체 짜임새에서 판단하는 게 바로 혼전도와 이변의 가능성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편성강도는 총 5가지죠? 저는 항상 보면 5손가락 하듯이 모든 데이터는 이 5가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지요. 이게 뭐냐면 최고 좋은 곳과 최고 안 좋은 곳과 좋고 안 좋고 딱 중간 5개로 구분하는 게 판단하는데 제일 그나마 적으면서도 어느 정도 짜임새를 갖출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경주마에 대한 그 판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급, 그 다음에 뭐 중상급, 중급, 중하급, 하급. 결국은 상중하인데 사이에 이런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경주마들의 능력차. 그죠? 어떤 경주 이제 몇 마리가 출전하는데 출전마 전체 능력차를 잘 따져서 나름의 경계를 가지고 5단계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능력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능력차가 빡빙인 거예요. 아래를 갈수록 능력차가 커요. 이게 능력만은 다들 아시죠? 마분우측의 빨강 주황색 마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편성 강도가 셀수록 경주마들 간에 이게 셀수록 경주마들의 능력차가 빡빙입니다. 별로 없다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여기서부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마리 모두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에서 능력차 굉장히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한 몇 가지 유불리 능력차가 빡빙일수록 쉽게 말해서 자 유불리 비중이 자 유불리에 대한 비중이 빡빙일수록 커지죠. 사소한 것 때문에 아차 하면은 입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왜? 능력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편성강도가 셀수록 유불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능력차가 헐렁해. 그러면 비중이 낮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능력마들의 입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능력마의 입상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헐렁한 편성에서는 능력마 위주로 잘 검토하면은 무난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능력차 기니 빡빙일 때는 유불리를 잘 따져 거기 능력마들 간에 유불리를 잘 따져줘야 돼요. 유불리 판단도 모든 경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편성 강도에 따라서 이 편성 강도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는 나침판 같은 것, 방향성, 이 경주는 어떻게 분석 추리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마필들 간의 정확한 능력을 판단이 저희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따져주는 거. 단계 그 경계를 일반에서는 뭐 대충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능력의 어떤 절대적 수준과 기준을 명확하게 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 수준일 때는 상급으로 정하고 중상급 정했을 때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유불리의 비중을 높이 가져갈 것이냐. 일단 판단 아니면 능력만 위주로만 계략해도 입상 가능한 판단. 이런 것들이 지난 10여 년간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편성 강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고유 능력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마필들, 나 능력편에서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능력만은 일반적인 능력마 기준이 아닙니다. 고유 능력이란 말을 써요. 고유 능력이 왜 필요하느냐 별도로. 자, 어쨌거나 저희가 얘기하는 능력마들 지난주 경주에서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부산 금요일 일경주죠. 요게. 자, 편성의 조건은 바로 위에 두 줄입니다. 이 책은 기본 상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편성 조건과 일반적인 것을 표시해주고 있는 위에서 보면 두 줄이죠. 본문이 모든 말에 대한 전체적으로 꼭 그 참고해야 될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본문이 있고, 맨 밑에 서브 데이터, 총 3등분인데, 첫 번째 위에 두 개 줄에 편성의 조건이 있어요. 자, 이변의 가능성, 여기 보면 일경주에 색깔이 표시되죠? 경주 레벨 수준은 D급, 약한 편성입니다. A, B, C, D, F 5단계니까 혼돈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완전 대비신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하죠. 근데 보세요. 편성 강도가 H급이에요. 편성 강도가 H급이라는 것은 마필들 간의 능력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2마리에 대한 말의 능력 평가를 해보면 후천적으로는 대비신마가 많기 때문에 주행심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미천하죠. 정보가. 그래서 혈통적인 포지션이 더 많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능력평가를 나름대로 합니다. 혈통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몇 가지 그런 것들과 예측을 해서 후천적인 역량 이런 것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능력 표시를 해요. 자, 편성 강도가 하급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헐렁하다 하는 건 뭐냐면 12마리의 능력차가 커요. 쉽게 말해서 1등 마필의 점수가 100점이다. 꼴등이 뭐 10점, 빵점밖에 안 돼요. 점수차가 큰 거예요. 능력 점수차가. 그러면 그들 중에서 능력 평가를 해서 상위 5마리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줍니다. 이게 상대적인 고유 능력 우수마예요. 제가 능력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고유 능력 우수마인데, 자, 능력차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위 마필들 표시된 마필들의 입상 기대치가 높겠죠. 다른 마필과 표시되지 않은 마필과 능력차 크니까. 그런 의미의 편성 강도는. 자, 편성 강도가 중상급, 상급으로 빡빙이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 표시 빨강, 주황색 고유 능력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표시되지 않은 마필과 표시된 마필의 능력차가 어쩔 수 없이 상위 마필을 5마리 표시해주고 있지만 표시되지 않은 마필과의 능력차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능력차가 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마필들 사이에서도 편성 강도 빡빙인 중상급이나 이런 데서는 유불리를 더 잘 따져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 편성 능력마 3마리가 입상했습니다. 8, 3, 10. 그래서 1600배를 저희가 적중했는데 보세요. 편성 강도가 뭡니까? 하급이 하급. 능력차가 크니까 능력마들의 입상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능력마 3마리가 손잡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를 제한 모든 곳에서 이 마필 능력마 표시, 능력마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되질 않고 큰 괴리가 있어서 능력만데도 불구하고 이 8번 같은 마필 보세요. 인기 당일날 단성식 최고부에다. 그죠? 저 똥말로 취급받은 마필 우승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상태한 능력마잖아요. 능력마가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죠? 편성강도 하급에서. 편성강도 중상급이 되면 그만큼 이제 유불리를 좀 많이 따져야 됩니다. 그 비중이 높아져요. 물론 능력마로 되어 있는 마필이 부진하거나 하락세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부 다 대비신마니까 뭐 특별하게 직철의 부진이나 뭐 이런 것도 없죠. 상태와 능력마들 딱 이들 중에서 편성강도 하급에서 경주 레벨 수준은 약하다. 이 경주 레벨 수준은 뭡니까? 전반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수준. 자, 편성 강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활용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보세요.
편성강도 대비 고비당 발생률 서울 1331개 경주 직전 이것은 뭐 지난 10여 년간의 통계인데 가장 최근에 1330개 한 개 경주에 대한 통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부산은 1330개 경주예요. 그래서 편성강도의 보라색이 중상급입니다. 서울 천배산 고비당이 편성강도 중상급에서 38% 제일 높아요. 항상 하늘색이 상급입니다. 자, 연두색이 중급이에요. 결국은 중하급 하급에서 천배산 고비당이 발생할 확률이 26%예요. 나머지 전부 다 중급 이상에서 발생되고 특히나 중상급에서 제일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것은 거의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10여 년간 변함이 없어요. 자, 이것은 부산입니다. 중상급에서 40%, 중급에서 24%, 상급에서 11%. 그래서 중하급 하급에서 천배산 고비당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했던 경주의 비율이 25%입니다. 서울이 26%예요. 약 70% 이상, 75%가 75% 정도가 서울 부산 공통적으로 편성강도 중급 이상에서 천배산 고비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타이틀이 10여 년간 변함이 없어요. 그 얘기는 곧보다 편성강도의 5가지 영역 정한 게 괜히 대충 정한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편성강도를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능력마에 대한 비중, 유불리에 대한 판단의 비중,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 이러한 비중이 유지되는 거고, 또 편성강도가 그 말의 정확한 능력 파악을 저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주 결과하고도 이런 게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1330개 직전, 물론 전체를 다 하게 되면은 몇만 개 될 겁니다만은 바로 직전 1331개 경주의 통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편성강도 무슨 A, B, C, D 5개로 하면은 뭐 5가지로 창피하니까 또는 뭐 한글로 상급, 중급, 중상급 했더니 뭐 한자고 한글로 써야 똑같이 하면 창피하니까 그런 아류 업체들이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무지한 얘기인지. 편성강도의 개념 흉내내는 건 누구나 비슷하게 흉내내잖아요. 하지만 그 근간에는 이게 10여 년간 유지될 정도의 정밀성이 있고 왜 이게 단순하게 정해진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말의 능력 파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의 능력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능력편에 소개하겠지만은 다들 아시죠? 말의 전투력 정보, 다이아몬드 그래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그 수십 가지의 자체로 만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다양한 말의 능력 평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여 년간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편성강도의 그 이런 포지션이 실제 경주 결과하고도 10여 년간 이렇게 일치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이런 근거와 팩트가 정확히 존재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그냥 괜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계략 정했다면 5개니까 뭐 80, 60, 40 대충 정해놓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한 그 박빙의 정도를 나타내는 편성강도 수치를 보면 중급 이상에서 무려 1000배당 이상 고비당이 75%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충 정했다면 뭐 60%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리 가서 몰려있다는 거고 요 중상급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 이게 10여 년간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주마를 포함한 어떤 그 고비당 발생률, 자 고비당 확률, 그죠? 경주마를 잘 파악을 하면
경주마을 파악이 말만 잘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주마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응? 무조건 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 93%다, 뭐 87%다, 뭐 23%다 나오잖아요. 이게 왜 수치가 나오겠어요? 수치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경주마에 대한 고배당적인 측면에서 따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 산출해 보면 이런 프로테이지가 산출이 돼요. 고배당 경주를 상당히 알 수 있는 그 패턴이나 종류가 있어요. 일반인들 또 전문가 예상가 분들은 엄두가 안 나시겠지만 어떻게 1000배 이상 배당을 콕 집어서 1000배 이상의 터질 확률을 프로테이지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근데 진짜 그런 프로테이지에서 1000배당이 자주 나오느냐? 그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보면 노력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운도 있었지만 이렇게 판단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 이게 마사회에 있는 정보 요거 해갖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의 70%는 제가 만든 자체 정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진짜로 잘 나와요. 그런 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요게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가족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배당 터질 확률. 경주마만 분석한다니까 무슨 수십 가지가 있느냐지만 경주마의 다양한 특징과 능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또 그걸 만들 자체로 개발한 고유의 정보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지 않는 고배당 터질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그 창조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가늠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걸 찾아냈어요. 찾아냈다기보다 개발을 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경주 편성강도 경주마 레벨 수준도 그냥 이런 것 가지고 대충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경주마 C사이클 얼마나 하락세 다수가 출전했느냐 하락세가 얼마나 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전부 경주 레벨 수준을 따지는데 경주마 C사이클도 포함이 되는데 비근한으로 경주마 C사이클도 제가 자체로 개발한 거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창조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야만 정확한 그런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이 편성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유지가 되느냐 고배당 터지는 그런 부분이 포지션이 10여 년간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흉내내는 업체들 보면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닌데 또 제대로 알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무슨 경주마 수준이나 대충 들은 거 가지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짜집기 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얘기하는 걸 보면 웃음밖에 나오질 않죠. 자, 혼전도는 뭐 다들 느낌 그대로입니다. 물론 혼전도를 구분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저만의 독창적인 게 있지만 일단은 혼전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혼전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주마를 포함한 경주 전체 짜임새상 저는 혼전기가 다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평가하는 단계 기준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아시는 그대로 혼전도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보시는 거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그림책은 유치원생들 수준입니다. 자, 혼전도가 없는 것은 혼전도가 없는 겁니다. 표시가 5개 혼전도인데 당구장은 땅을 형상한 겁니다. 당구장은 땅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땅보다 높은 것은 산입니다. 산 모양이죠. 그죠? 산 모양입니다. 요거 뭡니까? 달 같죠, 달. 산보다 높은 게 달이죠, 달. 예? 높은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땅 위에는 산, 땅보다 높은 건 산, 산보다 높은 건 달. 달보다 높은 게 뭡니까? 별 아닙니까, 별. 별 하나보다 별 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 위에 땅 위에 산 위에 별, 산 위에 달, 달 위에 별. 별 하나보다 저 멀리 많은 별들이 있는 더 멀리 있는 것들 이렇게 연상하시면 어떤 게 혼전도가 높은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전개 속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출전하는 마필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전개 속도를 따지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고배당 경주 결과나 또 중배당이라도 그런 경주 결과의 배당의 높낮이에 대한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대입을 했을 때 전개 속도를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제가 이론적 체계는 빠를수록 이변의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어떨 때는 토끼로 구분하고 빠르냐에 대한 비율의 상세한 부분들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빠르고 느리고 하는 정도는 어른도 대충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런 것이 이제 표시된 게 이것은 부록에 있는 출전 정보에 있는 출전 현황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개 속도는 거북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자 출전 현황표 가보시면 여기 전개 분속도가 있어요. 전개 분속도. 요걸 갖고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빨간 선 있죠. 자, 말들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달려나간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여기는 출발점, 여기는 결승점이다 생각하십시오. 자, 빨간 선이 뭐냐면 이 말이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이다, 빠르다, 그죠? 선행력이 좋다 하는 기준선이 빨간 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나갈 때 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네모난 게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게 말들이고 네모난 마필들의 색상이 말의 능력이에요. 이 마필 능력 있죠? 빨간색은 A급, 흑색은 F급, 그죠? 빨간색이 없는 거 봐서는 빨강, 주황, 노랑, 빨주, 노초, 파. 근데 노란색이 많다는 것은 좋은 마필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면 금방 알아요. 모든 건 우리는 그림책이니까. 네모난 게 마필인데 색상이 말의 능력이다. 언뜻 보더라도 현재 B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C급이에요. C급 정도 되는 마필이니까 노란색이 많다는 거죠. 자, 요것은 이 마필의 선행력이 절대적 기준으로 봐도 어떤 편성에서건 빠른 마필이다. 자, 빠른 마필이 얼마나 되고 느린 마필이 얼마나 되느냐. 자, 빨간선 근처에 있는 마필이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땡해서 오른쪽으로 달려나가는데 이 빨간선 전부 왼쪽에 있죠. 느리다는 얘기예요. 이 선을 넘어서야 선행력이 좋다고 평가하는데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런 편성일 경우에 대부분 이게 거북이 편성이 거북이 편성. 그냥 가족분들은 거북이다 아니다 보시면 되는데 굳이 제가 그 전개 속도 5가지를 설명하고자 이 전개 분속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녹색들은 뭐냐면 뒷심이에요. 뒷심. 빠른 말이 별로 없어. 빨간색을 넘어선 말 필요 없지만 나머지 요거 뭐죠? 결승점까지 가는 이건 뒷심입니다. 언뜻 보더라도 빠른 말이 없는데 6번. 그죠? 6번이 뒷심이 최고네. 그죠? 6번. 흰색은 평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빠른 말이 별로 없는 가운데 뒷심이 제일 돋보이는 애가 6번이네요. 이게 토요일날 7경주인데 요게 그 6번이 우승한 것 같습니다. 641 이렇게 입상한 것 같아요. 이런 게 거북이 편성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개 속도가 보통이에요. 보통.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리셨다면, 자, 요게 빨간 선이 빠른 말, 선행력이 좋은 우수한 마필의 기준선이라면 여기는 빨간색에 붙어있는 애들이 좀 보입니다. 또 빨간 선을 넘어선 마필이 보이죠? 6번 같은 마필이 선행력도 좋고 뒷심도 좋아요.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빠른 말도 있어요. 5번도 좀 빠르죠? 그래서 빨간 선에 붙어 있거나 빨간 선을 넘어서는 애들, 그런 애들이 빠른 말이에요. 빠른 말이 일부 있고 대부분 느려. 그러니까 보통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표시하는 건데,
예를 들어 6번 같은 경우가 보니까 노란색, 여기도 주황색이 없네요. 말의 능력이. 언뜻 보더라도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그죠? 현재 미래 말의 능력 기대치 C사이클 보면 B급이 없어요. 제일 좋은 애가 C급인데 C급에서 선행력도 좋고 뒷심이 가장 좋은 마필이 6번으로 보이는 6번. 자, 이렇게 일부는 빠르고 대다수는 좀 느리다. 보통. 전개속도 보통이다. 육경주도 보니까 6번이 우승했습니다. 보니까. 그죠? 능력도 뭐 C급이니까 제일 좋고. 5번 같은 경우는 빠른데 흑색이 뭡니까? 이 흑색. 6개월 동안 오착 한 번도 못 안 합니다. 색깔만 보면 금방 알죠? 연두색들이 이제 그 정상 출전 범위 내에서 최근 오차가 한 애들이고, 흰색은 이도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고, 회색 흑색은 안 좋죠. 이것만 보면은 최근에 오착에 입상한 마필이 3개월 내에 한 번도 못했다 3개월이고, 진한 흑색은 6개월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전기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보통이고, 제가 서울 토요일 대충 연달아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7경주 거북이, 6경주가 보통이고, 5경주가 빠른 편성, 빠른 편성. 자, 빠른 편성은 어떨까요? 어떤 모양새입니까? 보세요. 빨간색 기준선에 붙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붙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다 붙어 있잖아요. 다수가 붙어 있고, 2번, 4번, 5번은 넘어섰어요. 2번, 4번, 5번이 상당히 선행력이 좋은 애들이고, 절대적 기준에 선행력 좋은 요 경계선에 붙어 있는 애들이 제법 됩니다. 빠른 변성인 거예요. 빠른 말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전개속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토끼급을 찾아봤더니 이왕이면 같은 날로 서울 토요일 날 요 구경주예요. 빠른 말이 굉장히 많죠. 11마리 출전인데 4번, 5번 빼놓고는 전부 빨간 선에 붙어 있거나 넘어섰어요. 이럴 때 이제 토끼급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거 갖고 평가하는 거 아닌데, 토끼급일 경우에 저 마필이 달려나갈 때 하늘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모난 것은 마필의 위치입니다. 출발 땡에서 200m 지점에서 보통 선행력이 좋고 안 좋고 평가하는데, 그럴 때 마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이렇게 있을 것이냐 예측하는 거고, 마지막 색상은 이제 뒷심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땡에 출발할 때 빠른 마필이 빠른 말을 판단하는 빨간 기준선에 다 거의 붙어 있거나 넘어서는 마필이 많을 때 토끼급으로 보시는 한 5단계 그 전개 속도가 있어요. 사실 그 전개적 측면을 한참 그 체계적으로 만들 때 퍼플즈 이론이라고 제가 만든 게 있어요. 퍼플즈 이론. 전개 양성은 이제 영어 모양 P, 뭐 U, Z 해가지고 전개 양상을 예상되는 그 퍼플즈 모양의 7가지의 유형, 뭐 그거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자동으로 계산하는 걸 한참 하다 말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찌됐건 전개 속도의 그 5가지 유형은 그런 개념으로 나름 정의를 했고, 그것들을 정하는 것들이 유불리에 따져서 어떻게 되는 거. 근데 전개 속도는 이제 이 한 가지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여기에 이제 따져지는 게 뭐냐면, 이제 거리 성향적인 이런 부분들, 그죠? 거리 성향 관련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편성 강도, 함수까지 따져서 전개 속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과 연관시켜서, 사실은 유불리는 조금 연계성을 가지고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판단을 연결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연습이 안 돼서 상당히 복잡할 것 같지만, 지금 설명드린 이런 몇 가지만으로, 자, 먼저 함수에 따라서 전개 속도 한번 보시고, 어떤 특정 마필이 입상 가능 여부를 따질 때, 자, 거리 성향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필름을 쌓는다, 중첩시킨다는 식으로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이제 가장 쓰임새가 좋은 게 그런 거죠. 특히 이제, 큰 배당 기대치가 높은 편성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편성 강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세 가지 위치에 있는 조건일 때 참배성 고배당 터질 확률 2배의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을 때, 또 승부경주 잡는 법에서 소개드렸죠. 인기마 상위의 마필이 능력 표시 없을 때 그런 경주를 승부경주로 잡는데, 그 마필을 지울 거냐 말 거냐 할 때 단순하게 막급과 C사이클 있는 여부 상대적 비교 통해서 하라 그랬지만, 바로 이러한 유불리까지도 겹쳐 있다, 안 좋은 게 겹쳐 있다, 그럴 때는 그런 마필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인기마를 지울 수 있는 상황 말씀드렸죠. 큰 격차가 있고 극단적일 때, 함술도 굉장히 무거워, 편성강도 굉장히 빡빙이야, 중사급이나 상급이야, 혼존까지 있어, 전기속도도 빠르네, 인기마가 지구로 약하네, 이런 겹쳐 있을 때 더 진짜 입상 못할 가능성이 중첩될수록 커집니다. 그런 유불리가 존재해요. 자, 전개 속도에서 사실 뭐 다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잡았다 하는데, 특히 이제 거북이 편성에서 조금 잘 나타나는 증상 한 가지가 있어요. 역시 전개 속도에서는 이 연계해서 보시라 그랬죠. 이 거리 성향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거나 상위 능력받을 간에 이 거북이 편성일 때는 바로 요 극단거리와 극장거리형 마필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숱하게 그동안 유튜브 방송에 설명드렸는데, 지난주도 뭐 그런 경향이 많이 나왔죠. 아까 그 복귀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최고 배당이 나왔던 이제 부산의 일요일날 사경주입니다. 요게 4.310 입상하면서 7,000배가 넘는 경주 결과가 나왔는데, 이 편성이 뭐냐면 거북이 편성이에요. 거북이 편성. 말씀드렸죠? 거리 성향적으로 맨 지구력 제일 좋을 3번, 10번. 그 다음에 극단거리형, 단거리 성향 두 번째는 4번. 4, 3, 10. 여기 입상했어요. 거리 성향 맨 좌측, 맨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뒷심 제일 좋은 마필. 원래 그렇게 되죠? 세 가지 유형의 마필이 비슷한 역량, 능력 간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 맨날 드렸죠. 지난 7년간 방송에서. 뒷심 제일 좋은 애가 4번이에요. 거리상 맨 좌측편에 있는 마필이 4번. 뒷심 제일 좋은 애, 거리상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반드시 왼쪽 오른쪽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릴 수가 있어요. 몰릴 수도. 그런 쪽에 있는 마필들이 비슷한 역량간 전반적인 전개상 유리하다. 이 거북이 편성. 왜 그러느냐? 숱하게 설명드렸죠? 잠깐 설명드리면, 자, 요게 이제 스타트 라인에 있는, 지금 요게 스타트 라인입니다. 요게 스타트 라인이고, 이 골인점이에요. 결승점. 요게 스타트 200m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주마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빠른 말이 없죠? 아까 전개 분속도 보셨죠? 전개 분속도에서 지금 그 빨간 선이라는 것은 결국 요 위치예요. S1이 뭡니까? 1이 S1F죠. F는 펄롱, 1펄롱은 200m입니다. 그래서 S는 스타트니까 스타트 1펄롱이면은 스타트 후 200m죠. 그 빨간 선이 바로 요 라인이에요. 빠른 말이 없죠. 대부분 이렇게 나가는데, 거북이 편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몰려다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빠른 말이 없으니까 다 같이 고만고만한 거북이들이 달려나가는 모양새예요. 이렇게 전부 달려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진행되겠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보면은 보통 이것을 단체로 몰려나간다고 봤을 때 얘가 쭉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스타트하고 나서도 몰려나가네요. 3코너까지 돌 때도 그렇고 4코너 직전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몰려서 오는 경향이 많아요. 여기까지 4코너까지. 나머지 직선은 이제 승부 구간이죠. 대부분 이렇게 다수가
가까운 데서 몰려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들이 어차피 4코너 나오게 되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 결승점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제주도 400m 경주 있죠. 거의 400m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전력을 다해서 튀어나가요. 4코너 코너 이제 내 쪽으로 갈 거냐 바깥쪽으로 갈 거냐 나름대로 좀 전기 양상을 보고 이제 승부할 결심을 하면서 4코너 접어들면서 가속도를 붙여서 4코너에서 땡 하면서 400m 단거리 경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가장 유리한 마필 누굽니까? 거리 성향적으로 순발력이 제일 좋은 마필. 혈통적 기질로. 그런 애들이 남들보다 조금은 몇 발짝을 더 떼서 치고 나가요. 거리 성향 맨 좌측에 있는 애가. 쭉 치고 나갑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요즘 유튜버나 이제 예상가들 방송하는 가만 보면 선행만 나가면 무조건 순발력이 좋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순발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제 잘못인데 제가 뭐 예전부터 자꾸 순발력 지구력 이거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순발력 좋으면 상식적으로 순발력 좋으니까 뭐 선행력이 좋을 거 아니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예요. 이거 원래 제가 순발력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순발력이 아니에요. 직역하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원래. 순발력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스피드가 누가 좋으냐지. 지구력도 지구력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외국에서 하는 그 도시지 이론 같은데 보면 이제 스태미너. 제가 그것을 제 이론적 체계에서 표현하기 좋으라고 상대적으로 따지는 순발력과 지구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요즘 그 순발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발력이 무조건 선행력 좋다 그럴듯하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뭐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근데 그게 선행력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스피드, 순발력이 좋은 마필과 혈통적으로 그렇지 못한 마필의 차이가 있어요. 순발력이 좋은 애들이 무조건 극단거리, 단거리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거들이 얘기하는 선행력. 지구력이 좋은 중장거리도 선행력 좋은 마필이 많아요. 그럼 그 마필을 순발력이 좋다고 얘기할 거냐? 아니거든요. 순발력은 떨어지는데 지구력이 좋은 애들이에요. 하지만 선행력은 또 되게 좋아.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극단거리 마필이라도 선행력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추임력이 되게 좋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발력으로만 표현해서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순발력이 뭐냐면 추임력이라도 혈통적으로 순발력 좋은 애들은 보통 그 지구력이 좋은 중장거리 마필의 뒷심을 보면 마지막에 추임력을 발휘할 때 보면 얘들 꾸준해요. 중장거리형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의 그 추임력 좋은 애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데 순발력이 좋은 뒷심이 좋은 마필의 추임력이 좋은 애들은 부스터를 어느 순간에 툭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요. 제가 이제 어떤 마필이 추임력으로 우승했을 때 예전 그 주간 챔피언 방송할 때 복귀할 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순발력이 좋은 겁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추임력이 아니라 얘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애다. 마지막 직선에서도 순간적으로 스피드업이 돼요. 부스터 것처럼 툭 속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런 애들이 다 순발력 좋은 거거든요. 극단거리 마필들이 무조건 순발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순발력이 그 추임력에서 발휘되는 추입형 극단거리 마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것까지 설명하면 뭐 복잡하니까 과거 영상 보시고 자 순발력이 되게는 좋은 거리 성향적인 단거리 성향 우수마들이 상대마들보다는 순발력이 좋아서 빠르게 치고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거의 전체 경주를 쭉 뛰어 경기 막판이에요. 체력 소모는 많아요. 어찌됐건 거북이라도 뭐 1200이다 그러면 꽤 많은 800m를 뛰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쳤단 말이에요. 지치는 정도가 무거운 건조로보다 덜하는 것 뿐이지 전체 전개 초반 중반 종반에서 자기의 힘 소진이 상당히 된 상태예요. 마지막인데 누가 툭 치고 나가. 다 어느 정도 지쳤거든요.
근데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마필은 거리 생각적으로 순발력이 좋아서 툭 치고 나가서 간격을 벌리는 이 말을 막판 힘 소진이 상당히 된 상태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지구력이 제일 좋은 마필들. 장거리형 우수마들이 막판에도 그래도 이르락 물고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지쳤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순발력 좋은 저 마필과 상극인 지구력 좋은 마필이 꾸역꾸역 힘을 내서 그라 쫓아가요. 요 마필이 툭 치고 나가면서 순간 스피드를 올려서 간격을 벌렸다면 장거리 마필들은 꾸역꾸역 힘내서 쫓아가서 결승점에서 순위를 다투는 비슷한 모양새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능력을 떠나서. 어느 정도 능력도 돼야 되겠죠. 어찌됐건. 그 다음에 뒷심이 제일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저는 뒷심을 G1으로 안 봅니다. G3, 600m 전으로 봐요. 요 정도에서부터 여기까지 기록이 제일 좋은 애가 막판에 그래도 그 기록적 측면이 힘소진이 다른 때보다도 덜한 거북이 편성이기 때문에 이제 중후반, 종반부에 접어들면서도 그 탁월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이제 그런 마필이 요렇게 세 가지 유형의 마필이 그래서 경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상을 우승을 놓고 경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게 바로 이 거북이 편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유형의 마필이 유리하다. 항상 100%는 아니지만 그러한 일정 수준의 그 결과가 꾸준하게 나오고 지난주도 보면 이제 7,000배가 나왔던 저 경주도 그 거북이 편성에서 또 물론 그 능력마들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그 입상마들 유형을 잘 보여주는 경주였어요. 요것도 이제 그 부산 금요일 날 5경주죠. 1,000배 이상 고배당 예측됐던 경주 77%, 3,129배가 나왔던 지난주 부산 금요일 5경주입니다. 이것도 뭐 설명드렸었죠. 이것도 거북이 편성이에요. 거리생의 맨 오른쪽 3번, 맨 왼쪽 10번, 그죠? 1번. 뒷심 좋은 애 1번. 그죠? 상승세 1번. 거리생각 맨 좌측 10번, 맨 우측 3번. 1번. 1텐 3. 이것도 이제 거북이 편성의 대표적인 지난주 고배당 결과예요. 항상 고배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저배당, 중배당에서도 자주 보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마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지난주도 더 찾아보면 있겠지만 언뜻 요 고배당 경주만 보더라도 거북이 편성 두 개에서도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 몰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맨 좌측에 있는 애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경우, 맨 우측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경우, 뭐 그런 경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 평가와 이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거리 성향이라는 것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개발한 것 중에서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유불리를 따질 때 이제 그 지구력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봐야 돼요. 전개 속도와 맞물리고 함수율과 맞물려서 또 능력마들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자, 부가 기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죠? 고배당 발생률 총 5가지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90% 이상일 때 빨간색, 80, 75, 70.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경주에서 1,000배당 이상 고배당이 진짜 터질 확률이 한 70% 이상 될 거예요. 또 함수율에 따라서 이제 함수율이 만약에 5포화 분량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 배당이 좀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 양호 때는 말들이 뛰는데 상당히 혈통적 기질이나 또 부중 전개 속도에 따라서 일찍 지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변이 많이 일어나죠.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치열한 경합 때문에. 하지만 이제 5포화 분량일 때는 마찰 개수가 높아지면서 다른 때 건조 양호 대비 뛰는데 힘이 좀 덜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행나선 마필들이 잘 쉽게 안 지쳐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거리 경주가 많고 선행마들의 입상률이 높다 보니까 선행으로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러한 작전을 많이 쓰는 마필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런 마필들이
단거리 생각인 마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무거운 주로 때는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 있지만 가벼울 때는 빨리 안 지쳐요. 그리고 뒤따르는 말들이 쉽게 그 마필을 역전하기가, 대부분 역전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경주에서 막판 직선에서 이제 앞선 말들이 선행 말들 쭉 있는데, 이제 맨 이렇게 뒤에 꼬레비에 있는 마필이 마지막에 엄청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추임력이 대단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단한 거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그 기록이 평범해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10중 8구.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앞에 달리던 요 세 마리가, 앞에 달리는 세 마리가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지쳐가지고. 무거운 주로 해서 지쳐서 무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지구력 좋은 마필이나 부주니트 좋은 마필이나 훈련을 뭐 굉장히 우수하게 했던 마필이나 입마법 좋은 마필이나 다 부진한 편성이라고 봤을 때, 또 아닐 때도 이들이 다 지쳐갖고 무뎌지니까 이 세 마리가 같이 무뎌지면, 일단 한 마리만 무뎌지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앞선 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무뎌졌어, 발걸음이. 근데 세 마리 전부 다 무뎌지니까 언뜻 보면 무뎌진지 잘 몰라요. 근데 얘는 무뎌졌으니까 얘는 자기 원래 발걸음대로 갔을 뿐인데 상대마들이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 평범해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추임력이 엄청난 게 아니라 앞선 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무뎌지는 겁니다. 느리게. 단체로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전부 느려지니까. 근데 얘만 정상적으로 뛰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추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도 힘을 쏟아서 자기 원래 기록을 낼 수 있다는 거 좋죠. 이런 애들이 특히나 부진하지만 능력마로 되어 있는 빨간색 능력마나 지구력이 좀 극장거리형과 장거리형, 좀 전에 보여드렸죠. 입상마들의 유형, 중장거리 마필 입상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마지막에 지구를 발휘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건조줄에서 대부분 지쳐서 무뎌졌을 때 선입권에 있던 저 후입에 있던 이들을 이렇게 넘어서서 입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로 추임력이 좋은 애들 절대적 기준은 정보 지식을 기록 보시면 아실 거고, 이런 경우를 가만 보면 특히나 이제 무거운 건조 양호 주로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주로가 무겁지 않고 비가 오거나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건조 양호가 아닐 때는, 물론 불량일 때는 이제 경주로 자체가 조금 험한 건 있죠. 가습이나 이제 포화일 때 보면 앞선 말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말이 쉽게 안 지쳐.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초반에 이렇게 마신차가 버려져 있을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쉽게 이 말을 역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좀 살짝 오거나 다섯 포화, 주로가 가볍다, 수분이 많다, 그죠? 그럴 때는 내측에 있는 마필들의 기습선행 작전이 펼쳐지는 게 바로 주로가 가벼울 때예요. 또 단거리 경주에서, 중장거리에서는 그 능력도 안 되는 마필이 무조건 기습선행 간다고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지만, 단거리 경주가 많은 경주에서는 내측에 있는 특히 마필들, 그런 애들이 툭 기습선행 나가서 위치를 잘 잡고 끝까지 버티는 작전이 가능한 것도 바로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다. 아무 때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건조줄 올 때는 지구력도 약하고 능력도 안 되는 말이 툭 나가다가는 금세 지쳐가지고 절대 입상하기 어려워요. 순발력이 좋은 마필, 살짝 능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 쪽에서 이제 선행력이 좋은 애들이 좀 많은 편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애들이 주로가 가벼울 때는 기습 선행을 나가서 좀 무리한 듯한 선행이 많아요. 건조 양호 때는 힘듭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왔나 안 왔나 함수율 거기에 따라서 기습 선행의 그 가능성이 있는 단거리 경주 쪽에 내치게 있는 애들. 자, 이런 애들 중에서 기습 선행을 그 작전이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은 다스포와 불량일 때. 그럴 때 그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불리 차원에서 이제 함수에 따른 여러 가지 걸 보면 이제 주로 굉장히 무거울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체격이 큰 말과 예를 들어 3번이 이제 체격이 크다고 봐요.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보면 그냥 좀 과하게 표현하면 3번이 괜히 체격이 커. 3번이. 근데 4번은 체격이 작아. 보폭도 틀리죠. 경주마의 그 체격 조건도 하나의 선천적인 부분이에요. 아쉬운 것은 이제 옛날 한라마처럼 체격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비대하고 뚱뚱하기만 한 체격 좋은 말도 있거든요. 진짜 체격 좋은 말을 알려면 사실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최고의 최고. 키. 최고. 누가 키가 크냐 이거지. 근데 그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게 아쉽죠? 한라마는 제공이 됐었죠. 체격적인 조건도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걸 떠나서 이제 키가 누가 크냐. 사실 그게 중요해요. 체중이 아니라. 키는 작은데 뭐 체중만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마냐 하마 사실은. 근데 대부분 체중 큰 애들이 등치가 크고 그 큰 편이니까 이제 제공되지 않은 정보 한도 내에서 판단하니까 체중을 보는 것뿐이지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됐건 체격이 큰 말이 있어요. 이렇게 4번처럼 작은 말이 있어요. 둘이 달리면 비슷한 역량이라면 당연히 체격 큰 말이 유리한 건 당연한 겁니다. 보폭이 크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육상 쪽에서 서구 유럽 그런 쪽 그 선수들하고 또 맨날 이기지 못하는 게 이 체격적인 조건, 체력적인 것. 지금 많이 이제 선진화가 돼서 경쟁도 하지만 경주마가 특히 그래요. 근데 체격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얼마나 찌고 어쨌냐에 따라서 그 말이 너무 찌면 500kg 말이 뭐 10몇 킬로 쪄서 510몇 킬로 나왔는데 단거리 경주야. 주로도 가벼워. 이 굶떠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주로가 가벼울 때 다스포와 불량일 때 능력마 장거력 말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들이 선행력도 분명히 있지만 초반이 굶떠요. 100m까지는 굶뜹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좀 체격 얘기하다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잊어먹기 전에 설명드릴게. 이제 주로가 무거울 때는 능력 그 중장거력 마필들이 지구력까지 겸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만 주로가 가벼워지고 단거리 경주 때 의외로 상당히 능력적 기대치가 높고 선행력도 있었던 중장거력 마필이 땡하고 출발하면 이들이 선행력이 같지만 어디서 같으냐면 200m 지점에서는 같아요. 200m 지점까지는. 하지만 이 100m 지점 재선은 순발력이 좋은 단거리 성향 마필보다 좀 느려요. 이렇게. 이게 100m까지는. 근데 나머지 100m에서 지구력 좋은 4번 같은 중장거리일 때는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선행력이 같아지는 기록이에요. 근데 비가 와서 다스포와 불량이 되면 이들이 100m에서 밀리는 게 이들도 힘 한 배를 하죠. 선행 딱 잡은 다음에 힘 한 배를 하는데 주로가 가벼우면 쭉 더 밀고 나가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마신차가 다른 때보다 생깁니다. 좀 굶떠요. 살짝. 중장거리 마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마신차를 극복 못하고 입상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게. 그래서 별건 아닌데 함수율에 따라서도 능력 중장거리 마필, 능력 극단거리 마필들 그들이 함수율에 따라서 완전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입상의 순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합을 하시겠지만 이런 위험성이 적은 마필을 축마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축마를 머리로 가져갈 거냐 2차 간 마필로 이제 실제 조합 배팅할 때 놓을 거냐 나중에 조합법에서 얘기하겠지만
위험 요소가 적은 마필을 일단 중심축으로 잡아야 돼요. 그 나머지 마필을 조합할 때는 이제 축마를 우승할 머리로 가져가느냐 두 번째 세 번째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겠지만 축은 반드시 1등할 마필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3차 간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제일 적은 상위 능력마들 중에 그런 마필을 축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승식, 삼복승식의 축은 우승할 마필이 아니라 그런 마필을 중심으로 놓고 다른 마필을 배치해야 돼요. 하지만 삼쌍에 있어서는 축을 머리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를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머리값이 아니라 그러면 머리값을 고민해야죠. 그럴 때 이제는 유불리를 좀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체격 큰 마필 얘기했지만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자 3번이 체격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체격 작은 말은 뭐 평상시에도 불리하지만 주로가 무거울 때는 아무래도 모든 마필이 힘들어요. 근데 피로도라는 것은 자기 체격만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체격 작은 마필이 한 발을 내딛는 것과 그때 느끼는 피로도와 체격 큰 말이 보폭 하나를 내는 것의 피로도는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하실 때. 그럼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발걸음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 피로도가 높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체격에 맞는 보폭을 습관처럼 다 갖고 있는 애들이 거리에 따른 게 아니라 그래서 체격 큰 말이 아무래도 비슷한 역량이라면 유리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가 굉장히 무거울 때는 서로 지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체격 작은 마필이 정말로 거리 생향적으로 뭐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중장거리형의 능력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부진마가 많은 편성에서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불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외곽일 때 지구력이 약간 단거리형이라면 더 그렇죠. 하지만 주로가 만약에 어느 정도 비가 와서 다스포와 분량 가벼워졌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체격 작은 마필들이 다른 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함이 크기 때문에 입상의 기회가 다른 때보다 떨어져요. 하지만 주로가 가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보폭을 많이 내고 발걸음을 많이 쏟아붓더라도 힘이 좀 덜 들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승부지만큼은 입상과 능력 여부를 떠나서 승부지가 굉장히 비가 오면 체격 작은 마필들이 높아져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함수율이 뭡니까? 비가 오는 경우보다는 비가 오지 않고 무거운 주로가 절반이 넘고 부산은 70% 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그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한 승부지를 갖는 것, 승부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무거운 건조 양어주로보다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와가지고 무겁지 않은 다스포와 이런 쪽에서 의지가 높아지는 것은 뭐 꽤 오랜 시간 봐왔던 통계입니다. 그래서 걔들의 입상률이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함수에도 그러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근데 거리 성향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 이제 거리 성향까지 붙여서 생각하면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작정 나선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 마필 쪽에서 이제 거리 성향 쪽으로 지구력까지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나서기만 한다고 입상이 아니라 마지막에 지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좀 덜 지친다는 것 뿐이지 입상, 우승까지 보려면 거리 성향 쪽으로 지구력이 좋은 중장거리형 마필까지 겸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붙여서 딱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유익하고 유용한 실전 활용 정보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딱 챙겨 보면 확실하게 우승할 수 있다. 우승은 좀 힘들어. 2차까지. 이러한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소신껏 생깁니다. 쓸모없는 정보는 혼돈을 주지만 오늘 그 설명한 유불리 판단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자기 나름대로 패턴화하고 어떤 경주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경주도 있지만 큰 격차로 뚜렷이 구분되는 위험한 인기마 또는 배당마, 입상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판단 용이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맞아떨어졌을 때는 강하게 승부해 보는 것. 특히 편성강도 의미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주든지 이러한 경주의 정확한 세부적인 편성의 판단 기준을 먼저 체크하고 보신 다음에 이 경주 성격은 어떻다. 장거력 마필 한 마리도 안 났다는 것은 상당히 지구력이 좋은 마필 별로 없어. 능력마가 장거리 있다 없다. 거리 성향 분포도를 보면 이 경주는 어떤 마필들이 출전했고 어떤 환경이고 어느 정도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편성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능력마는 누구고 마번을 이제 선택하는 2단계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편성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성적. 더군다나 내가 강하게 승부해볼 만한 경주를 선별하는데도 용이합니다. 그런 편성 조건을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저런 편성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T포인트 일일 전략표.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경주별로 나열하고 이게 편성 포인트, 체크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놨잖아요. 5가지 판단 기준에 더해서 부가 요소까지 보시게 되면 C사이클 하락세 굉장히 깊은 편성들, 그죠? 경주 레벨 수준까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최근 8주 안에 입상률. 요게 아까 얘기한 최근 5창 내 입상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입상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대로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건 확대가 잘 안 되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배당이 어디서 났냐면 4경주. 일요일 4경주가 7,100원 넘는 고배당이 터졌습니다. 빨간색 고배당, 이변의 가능성, 고배당 터질 확률 1600m 경주죠. 여기서 딱 보시면은 요거 있죠, 이거. 최근 8주 입상률이 82%야. 그러니까 11마리가 출전했는데 11마리 중에 80% 이상이 최근에 다 5창내 입상한 마필 성적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1000배 이상 터진다고 제일 유력한 경주 4경주에서 7,100원 나왔죠. 이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는 어떤 하루 중에서도 초반, 중반, 종반 어떠한 편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참고하시면 굳이 경주별로 다 따로 찾아서 메모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경주를 한번 승부 경주로 해볼 것이냐. 자, 4경주 터진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 거 한번 살펴봅시다. 거북이 편성이네? 그죠? 중상급이네? 레벨 수준 B급이네? 야, 11마리 중에 82% 정도가 최근에 정상적인 출전 범위 내에서 전부 5창 내 입상을 했네? 그죠? 다 상승세에 성적된 애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보면서 선택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편성 판단 기준은 환수하고도 직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중도 직결되지만 정말 노후 생활 재테크를 위한 그런 경제적인 재테크로 경마를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습득하셔야 돼요. 대신에 일반에 세계하는 편성의 의미는 저희처럼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된 많은 유기적인 정보들로 판단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고 편성 강도 한 가지만 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그런 게 태반일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알고 또 제가 만든 경마 용어인데 그걸 그대로 쓴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어쩌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상 헷갈리신다는 자체가 불쾌한 얘기죠. 요번 기회에 정확히 편성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시고 유불리를 따지는 개념이 일반에 없는 개념인데 그게 대충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팩트로서 표까지 만들어져 있는 체계적인 것 대신에
100% 맹신은 마십시오. 대신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프로테지의 개념은 아무리 못해도 최하 70% 이상은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 땐 하필 거기에 승부했는데 안 됐다. 그런 30% 내에 들어가는 적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신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항상 반대를 한번 봐보세요. 아마도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유불리의 결과가 나오는 확률이 최소 그 70% 이상은 돼요. 그래서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 맹신 마시고 좀 유기적으로 몇 가지를 더 챙겨 보시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다 축적해서 겹쳐 보면 뚜렷하게 그 큰 격차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집중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무런 원고 없이 워낙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많이 검토하고 방송도 여러 차례 했고 몇 년 만에 다시 해보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편성편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능력편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능력편 제2장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편성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더라도 경마학 개론 디테일한 게 아니고 개론입니다. 계략적인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세한 것은 정보 지식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래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뵐게요.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